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회의 사회를 맡은 MC 이승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힘차게 개회사를 한번 외쳐볼 텐데요. 힘찬 박수와 그 첫 문을 여는 환호로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고등부 인천 경기 지역 예선, 중등부 서울 강원 인천 경기 지역 예선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과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한 번 소개해드릴 때마다 환영의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법무부 법질서선진학과 양중진 과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법무부 법질서선진학과 최나영 검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오늘 경연을 함께 해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고등부문 심사위원분들이십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김은효 변호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순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수원지방검찰청 고은별 검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법무부 법질서선진학과 양중진 과장님께서 우리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대본 쓰시고 또 연습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모두 그 서면 심사를 통과했으니까 다 그 상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그만큼 열심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본선에 진출해서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그런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그게 훨씬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경연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열심히 준비한 만큼 보여주셔서 후회 없는 오늘 경연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건의 유의성 20점, 재판 진행의 적정성 45점, 발표 능력 및 청중 반응 15점,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하게 되며 개별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연 시간은 재판 속에 3분이 포함이 됩니다. 3분을 포함을 해서 총 30분이며 30분을 초과할 경우에 1분당 초과 시 1점이 감점이 되는 것을 유의하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리허설할 때 거의 다 시간 안 넘기고 하셨죠? 네, 역시나 대답이 없습니다.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회식의 진행 말씀과 그리고 격려사 부분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개회식 마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긴장과 다시 한 번 더 힘을 좀 북돋우기 위해서 학교 이름과 화이팅을 좀 외치면서 개회식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손 한번 오른쪽에 살짝 들어볼까요? 들어주시고 부담감과 그간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낼 수 있는 화이팅으로 힘차게 시장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외치면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적인 피해 및 프로그램 제작 노력 손상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피고의 기사가 시청률을 하락시켰다는 인과관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건 엄연한 업무 집행 방해다. 저작권 침해라고요. 평소에 안 보던 회원들까지도 오빠 보려고 방송을 봤고요. 스포일러 이후로 시청률이 12.4%로 뚝 떨어졌고 시청률이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가치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하겠죠. 사람들은 기자의 잘못보다 방송사의 보안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에 저희 원고 측은 도합 1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스포일부의 잘못을 묻는다면 그것은 곧 대부분의 신문사들을 상대로 하는 부당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는 기자님 알리고 싶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민사모의 재판팀 수지 고등학교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서 단체 인사하고 그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수지고등학교 법탐구동아리 DK입니다. 모의 재판 시간에 앞서서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면 속의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다면 가면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가면 노래왕 PD PPA는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이 스포일보의 기사 게시로 방송 이전에 가면 속 인물이 공개되면서 시청률 하락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인터넷 신문 사업자 대표인 노스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포일보의 기사 게시가 시청률 하락의 주 원인인가? 두 번째, 시청률 하락이 비방송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는가? 세 번째, 스포일보의 기사 게시가 가면 노래왕의 화제성 증가에 기여하였는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 6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을 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7-2892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출석하겠습니까? 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프로입니다. 네, 피고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변호사 포카리입니다. 네, 원고 소송 대리인 소장 및 준비 서면의 제출 요지는 무엇입니까? 네. 2015년 10월 원고 비방송사 PDPP에는 신규 프로그램인 가면 노래왕을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연하는 연예인들을 공개하지 않고 오직 가창력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고 그 결과 첫 방송에서 7%를 이후 평균 시청률이 19%라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 피고 스포일보가 출연자의 정보를 포함한 내용의 기사를 포털 사이트 너이벗에 게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게시한 결과 시청자들은 흥미를 잃어갔고 결국 시청률은 6%대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해당 시간대에 TV 수신료 하락과 광고 계약 금액 하락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및 프로그램 제작 노력 손상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피고에게 이러한 책임을 물어 1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네, 피고 소송 대리인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의 제출 요지는 무엇입니까? 네, 피고 스포일보는 신문 구독자들이 흥미를 끄는 기사가 없자 구독을 그만두기 시작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고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기사를 게시한 것입니다. 피고의 기사는 직접적으로 출연자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예고편의 정보만으로 출연자가 비슷하다고 추측되는 연예인들을 언급한 것일 뿐입니다. 이는 기존의 정보 공개 성격을 지닌 다른 기사들과 다를 것이 없으며 오히려 홍보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출연자에 대한 공적인 관심사를 대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률의 하락 요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피고의 기사가 시청률을 하락시켰다는 인과관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쟁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피고가 가면 노래왕의 출연자를 공개하는 행위를 통해 시청률을 떨어뜨렸고 그로 인해 원고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 피고 측 주장은 피고가 기사를 게시한 것은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며 가면 노래왕의 홍보를 도왔고 또한 시청률 하락은 순전히 프로그램의 잘못이므로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번 재판의 쟁점입니다. 양측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측 모두 증인 및 증거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방송사의 빅데이터 전문가 김분석 씨, 가면 노래방 투자자 안투자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고 PPS의 당사자 신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갑 제1호증으로 스포일보에서 게시한 기사를, 갑 제2호증으로 1년간 가면 노래방 시청률 빅데이터 자료를, 갑 제3호증으로 비방송사의 광고 금액 변동 자료를, 갑 제4호증으로 시청자 수 빅데이터 자료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네, 피고 측도 증인 및 증거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가 공개된 출연자의 팬클럽 회원인 열성팬 씨와 설문 사이트 운영자 다수집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의 제1호증으로 비방송사 투자사업체 투자의 1년간 월별 매출 수치를, 의 제2호증으로 화제성에 관련된 시청자 의견 종합 자료를, 의 제3호증으로 스포일러 피해와 관련된 시청자 의견 종합 자료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네, 양측 모두 상대의 증인과 증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증인과 증거는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겠습니다. 변론 기일은 2017년 7월 11일 오후 2시입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건 번호 2017갑 제2892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한 변론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네, 원고 당사자 PPA와 증인 김분석, 안투자,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이프로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증인 다수집, 열성팬,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변호사 포칼이 출석했습니다. 네,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원고와 증인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5사람 모두 같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분석 씨가 대표로 선서를 읽으시고 다른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분석. 증인 열성팬. 증인 안투자. 증인 다수집, 원고 PP해. 네, 그럼 증인 신문에 앞서 원고 PPS 증인석에 앉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정 밖 대기실에 있다가 호명하면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고 당사자 신문 시작하세요. 네, 원고는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방송사의 자랑 가면 노래방 PD였는데 누구 덕에 실적은 조금, 아니 많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아직 비방송사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집을 위해 막내 작가부터 신입 FD까지 저희 팀 프로그램 전체가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었다고요. 그리고 출연자 섭외는 또 얼마나 어려웠는데 나유명 씨가 어디 하루아침에 섭외되는 사람입니까? 네, 예상치 못한 프로그램의 노출로 인해 큰 피해를 받으셨네요. 물론입니다. 시청률 폭락 자체도 문제지만 실력만으로 평가받기 위해 나온 나유명 씨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참, 누구를 위한 건지. 그 기사의 영향력이 매우 컸나 보죠? 너이버 사이트 메인에 떡하니 있는 기사를 누가 안 보겠습니까? 여기 기사 좀 보세요. 제목이 가면 노래방 크리스마스 특집 주인공 단독 공개잖아요. 이 제목을 보고 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조회수가 1분당 1000명 단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저희는 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PPS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피해는 무엇입니까? 그럴 줄 몰랐는데 기사 댓글에 저희 방송사 보안을 탓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더라고요. 불안했는데 25일 날 역시 시청률이 뚝 떨어지고 그 다음 날에는 광고가 3개나 해약됐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한 번이면 몰라요. 그 이후로 반성하기는커녕 계속 저희 쪽 정보를 공개하는데 제가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엄연한 업무집행 방해다. 그 저작권? 예, 그래요. 저작권 침해라고요. 네, PPS의 심정 잘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원고는 갑자기 1호증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면 노래방 출연자 정보가 함부로 보도된 이후로 시청률이 폭락했으며 프로그램의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광고 해약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것이 맞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반대 신문 시작해 주세요. 네.
시청률 하락의 원인이 단지 스포일보의 기사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정보 공개 혹은 추측성 기사는 이전에도 많이 존재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스포일보 기사는 너무했어요. 아니, 회사로 치면 기밀 정보를 유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추측성 기사라고 해도 정도가 있죠. 기사에 비밀 출연자와 나유명 씨의 음성 대조 파일까지 삽입한 걸 보면 누가 봐도 나유명 씨란 걸 알잖아요. 기밀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기능 중 하나인 공적인 관심사를 대변한 행위이며 화제성 증가에도 기여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시청률이 떨어졌는데 다른 게 좋아지면 뭐합니까? 저희 방송사 사람들은 시청률 하나에 울고 웃고 하는데 본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이나 시청자들의 흥미 변동 등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기사가 게시된 이후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시청률이 뚝 떨어졌는데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성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시청자 입장에서도 더 이상 시청할 이유가 없어지고요. 타 프로그램과는 항상 시청률이 10% 이상 차이가 났었다고요. 네, 원고가 주장하는 시청률 하락에는 너무나 다양한 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며 오로지 스포일보의 기사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사는 공공의 관심사를 대변한 행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고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고 측 증인 김분석 씨 증인석에 착석해 주세요. 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세요. 네, 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37살 김분석이고요. 지금은 빅데이터 전문가로 B방송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최근 방송사의 데이터를 분석하신 일을 하신 것이 맞나요? 네, 물론입니다. 앞에 말했던 것 같이 최근 나온 예능의 데이터 대부분은 제가 다 주관하고 있죠. 네, 가면 노래왕의 시청률이 스포일러 이후 하락한 것이 사실인가요? 물론입니다. 저희 가면 노래왕의 시청률 자료가 있는데 보시죠. 전에는 19.7%에서 17.8%로 2% 이상의 차이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기 보세요. 딱 12월 25일 스포일러 이후로 시청률이 12.4%로 뚝 떨어졌고 또한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스포 때문이죠. 네, 시청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방송사는 어떤 피해를 입죠? 시청률이 감소함에 따라 당연히 광고 금액도 하락하는 피해를 입죠. 예를 들어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15초 광고 금액은 약 60만 원에서 80만 원대입니다. 그에 반해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는 1,000만 원에서 1억대입니다. 시청률에 따라 그 금액 차이가 매우 크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예능은 1,000만 원대의 광고 금액을 책정받고 있는데 이렇게 시청률이 감소하면 그에 따라 광고 요금이 낮아지니까 회사 입장에선 이윤이 적어지게 되죠. 그럼 가면 노래왕의 광고 금액에 영향이 있었나요? 네, 영향이 있지 않았다면 여기 있을 필요도 없겠죠. 휴대폰 광고와 자동차 광고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S기업, A기업, H기업과 계약한 금액이 시청률 하락 이후 급격하게 낮아졌고 다른 몇몇 기업과는 아예 광고 계약이 취소됐다고요. 그 피해 금액이 총 어느 정도였습니까? 광고 요금에다가 기타 협찬 요금 등까지도 다 합치면 약 15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갑 제2호증, 3호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면 노래왕의 시청률은 기사가 게시된 후 급격히 하락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타 방송사 동일 시간대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보면 모두 조금씩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스포일러 때문이 아닌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 때문 아닌가요? 네, 그런데 시청자가 그냥 재밌게 보던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시청을 안 할까요? 이거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사의 시청자 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은 맞지만 그 수치는 미비합니다. 반면에 가면 노래왕의 시청자 수 하락 수치는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전체 합계가 하락한 것으로 보아서 결과적으로 아예 시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증인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측 증인 열성펜 씨 증인석에 착석해 주세요. 네,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가수 나유명 씨의 팬클럽 회원이며 나유명이 가면 노래방에 출연하기로 확정되자 12월 25일자 방송을 시청하신 것이 맞나요? 당연하죠. 유미 오빠 나온다는 사실 몰랐으면 그 방송을 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만약 못 봤으면 팬클럽에서도 오빠 방송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소외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팬으로서 본방사수 당연한 거 아닌가요? 평소 가면 노래방을 즐겨보시지는 않나요? 안 봐요. 저는 나유명 오빠 고정 출연자로 나오는 프로그램만 챙겨서 오거든요. 네, 나유명 씨가 출연한다는 것은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나요? 맞아요. 그 기사를 안 읽었으면 전 가면 노래방을 볼 생각도 못했을 텐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재방송이나 다시 보기 같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본 방송을 시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같은 팬들은 본방사수를 더 좋아해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다시 보기나 재방송 같은 거로는 못 느끼는 본방송의 설렘 같은 거요. 네. 저는 학생이라서 평일에 해주는 재방송 같은 건 일일이 챙겨볼 시간도 없고요. 그렇군요. 그럼 증인 이외에도 기사를 보고서 나유명 씨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이 또 있나요? 당연하죠. 팬클럽만 봐도 오빠 출연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평소에 안 보던 회원들까지도 오빠 보려고 방송을 봤고요. 네, 보시다시피 증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나유명 씨가 출연한다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가져 기사가 화제성 증가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방금 나유명이 출연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시청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미 게스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할 때 별로 재미가 없진 않았나요? 물론 게스트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팬들이 게스트를 추리하는 과정이 조금 지루하긴 했지만 그거랑은 별개잖아요. 전 유명 오빠가 나오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본 거라니까요. 하지만 게스트의 이름을 담고 있는 기사가 나감으로써 재미를 주는 결정적 요소가 사라지고 허점이 드러났는데 이 프로그램이 매우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저는 애초에 음악 프로그램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긴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게스트가 유출된다면 확실히 그 프로그램을 볼 이유가 없긴 하겠죠. 네, 이처럼 증인은 스포일러성 기사의 영향으로 프로그램 자체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인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측 증인 안투자 씨 증인석에 착석해 주세요. 네, 증인 안투자 씨께서는 이 TV 프로그램 초기 제작 투자를 하신 것이 맞습니까? 뭐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이 잘 될 줄 알고 투자를 하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네,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거래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여 이루어졌습니까? 3달에 한 번씩 이루어졌었죠. 그 투자를 해오다가 2016년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이 맞나요? 네. 혹시 그 이유가 가면 노래방 프로그램의 시청률 하락과 관련이 있나요? 당연하죠. 시청률이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가치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하겠죠. 변호사님이라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청률 하락과 프로그램 이미지 손상으로 투자 중단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증거, 투자 1년간 월별 매출 수치를 제시하고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인 안투자 씨께서는 현재 중소기업 사업체 투자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뭐 제 회사예요. 저희 기업은 지금은 중견기업에 불과하지만 그 H 회사의 버금가는 대한민국 네, 알겠습니다. 현재 증인 안투자 씨께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1년간 월별 매출 수치를 도표한 것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 수치가 가장 높을 때와 증인이 투자를 시작한 시점이 일치합니다. 맞습니까? 네, 뭐 맞아요. 제가 돈 제일 잘 벌던 시절인데 그걸 까먹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그래프 수치가 가장 낮았을 때, 즉 월별 매출 수치가 가장 낮았을 때와 증인이 투자를 중단한 시기 역시 비슷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시 증인은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서 투자를 중단한 것이 아닙니까?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증인에게 예측을 통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주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이 투자를 중단한 이유가 단지 시청률 때문인가요? 그게 전부는 아닌데. 다른 이유는 무엇이죠?
아니 아까 다 말했잖아요. 그땐 회사 사정이 나빴다고. 증인 진정하세요. 한 번 더 소란을 일으킨다면 퇴정 조치 내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이 투자를 중단하게 된 원인인 거네요. 근데 안 그래도 회사가 어려운데 굳이 투자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증인에 대한 재반대 신문을 요청합니다. 네. 허가했습니다. 시작하세요. 네, 우선 을 제1호증을 전제로 하고 신문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투자의 월별 매출이 2월 이후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맞습니까? 네, 뭐 지금은 다시 잘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다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충당되었는데도 말이죠. 투자 중단의 원인에 시청률 하락 말고 다른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뭐 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있어봐야 지금까지 결혼 못하고 쓸쓸한 것 빼고는 뭐 없는데. 아니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했잖아요. 아니 회사 사정도 어려운데 시청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어떤 바보가 거기다 대고 투자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처음 투자를 중단한 이유는 피고 측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증인 기업의 경제적 악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좋아진 지금까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시청률의 하락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피고 측 증인 다수 집시 증인석에 착석해 주세요. 네, 피고 측부터 증인 신문 시작해 주세요. 네, 증인 다수집 씨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사이트 종합월드를 운영합니다. 2015년부터 TV 프로그램 가면 노래왕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설문을 지금까지 진행한 것이 맞죠? 네, 맞아요. 증인은 정확히 어떤 내용의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응답 인원은 몇 명 정도였나요? 가면 노래왕의 인지도와 화제성 항목에서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선택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설문이었는데 그거에 거의 10만여 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네,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본방송을 보진 않았지만 클립 영상을 봐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어요. 또 화제성 항목에서는 SNS의 의견까지 종합해 봤는데 그전에 비해서 이번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 언급이 급증하는 등 화제성이 높더라고요. 네, 증인은 가면 노래왕 프로그램 방송사가 이번 스포일보의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화제성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결국 더 이득을 본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이 이번 방송 스포일러가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나요? 사람들은 기자의 잘못보다 방송사의 보안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또 처음 스포일러 이후에 방송사가 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받지 않은 것 역시 지탄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설문의 참여자 수는 여론을 반영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며 본 프로그램이 스포일러 기사로 인해서 대중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 관심이 광고 등의 계약으로 결과적으로 비방송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증인의 주장은 증인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로부터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고 측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이 주관하는 사이트의 회원은 총 몇 명입니까? 3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사이트의 회원 수에 비해 설문 참여자 수가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겠군요. 또한 SNS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의견은 가면 노래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까?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았죠. 조금 더 정확하게 그 결과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차이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쪽에 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일러가 반복되다 보니까 방송사 보안이 좀 허술하다는 의견도 많이 공감을 사고 있는 편이에요. 증인은 아까 논란이 된 방송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가져왔다 했는데 현재 시청률은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건 논란이 된 방송의 다음부터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SNS상에서 그런 댓글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건 제작자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에요. 스포일러가 일어나기 전 방송에 대해서 재미가 없다는 의견은 현재 여론과 비교해 많이 적지 않습니까? 그때 방송은 대체로 재밌다는 의견이 더 많긴 했었죠. 35만 명과 비교해서 10만 명의 참여자 수는 채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여론을 잘 반영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포일러 이전 방송이 재밌었다는 의견이 많았던 이유는 출연자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그 이후로 시청률이 감소해가는 것은 스포일러로 인해 프로그램의 재미가 반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최종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최종 변론 시작하세요.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출연자의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하는 가면 노래양의 주된 특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자의 정보를 암시하는 내용의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출연자의 팬은 시청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일반 시청자들은 떠나간 지금 가면 노래양은 시청률 19%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다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 측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 2항에서 피고의 기사가 공정의 관심사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신장시켰다고 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서 750조, 751조에 의해 위자료 7천만 원, 광고 해지 피해액 10억과 수신료 8천만 원, 도합 1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고 측 최종 변론하세요.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대로 가면 노래양은 방영하기 전까진 출연자의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추측성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처음 스포일보가 너의 벗에 게시한 것은 메인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았기 때문에 신문 조회수 상승에 의해서 메인 기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사가 오히려 화제성 증가에 기여했음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우리나라에서 스포일보의 잘못을 묻는다면 그것은 곧 대부분의 신문사들을 상대로 하는 부당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는 2017년 7월 13일 오후 3시에 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미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 제2892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출석하였습니까? 네. 네, 피고는 언론사 스포일보 측입니다. 본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7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7년 12월 25일까지는 연 5%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비용 중 5분의 2는 원고가, 5분의 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그리고 을제 1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정보를 기사로 게시하였다. 원고의 시청률 하락 시점, 원고의 광고 금액 하락 시점, 투자자의 투자 중단 시점이 원고가 기사를 게시한 이유와 일치하였다. 또한 을제 2호증에 의하면 기사 게시 이후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갑제 4호에 따르면 원고 측 가면노래왕의 시청률 하락이 피고가 기사를 게시한 날과 맞아떨어지며 바로 이전 가면노래왕 방영분의 시청률이 사건이 발생한 날의 가면노래왕 시청률보다 현저히 높아 본 방송의 시청률 하락과 관련한 피해가 피고 측의 정보 공개적 기사 때문임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피고의 기사는 민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따라 공적인 관심사의 공익을 대변한 것으로 사료되지 않으며 제5조 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역시 사료되지 않는다. 이에 의해 원고가 경제적인 타격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인터넷 뉴스 특성상 사람들이 자료에 의해 해당 게시물을 읽도록 하는 목적에 반하여 접속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가 항상 보장되고 있음을 참작하여 갑제 2호증에 따라 수신료 약 5천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고 갑제 3호증에 따라 광고 피해 금액 약 6억 원에 대해서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다. 네, 이상으로 사건 번호 2017갑 제2892호 손해배상 선고 소송 사건에 대한 제1민사부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수징호덕의 첫 번째 민사보위 재판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우리 준비한 만큼 열심히 잘 보여줬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앞서 부탁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판 아주 잘 봤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손해배상 사건인데 손해배상 사건 중에서 상당히 좀 특이한 사건이네요. 상당히 독창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그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그 인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금전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환산할 수 있느냐, 이게 그 손해배상의 사실상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이 정도 그 원고 측에서 입증해서 과연 그 인과성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11억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7억 원을 인정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근거에서 그 금액이 나왔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판부에서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피고 측에서 광고 기사를 스포일러 기사를 게시한 시점에서 이제 그때부터 시청률이 하락됨이 앞선 증거에서 나와 있었고, 이에 따라 시청률이 하락됨에 의해서 이제 광고가 해지되며 광고 금액이 매우 하락된 것이 자료에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피고 측에서 기사를 게시한 것에 따라 이제 시청률이 하락되었고, 이에 의해서 이제 원고 측에서 이제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불법 행위다,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또한 11억 5천만 원 중에서 7억 5천만 원을 이제 청구한 것은 이제 완벽하게 시청률이 하락된 것이 꼭 이제 피고 측의 기사 게시 때문은 아니다라는 항목도 이제 포함을 해서 저희가 원고에 전부 승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의 일부 승소를 저희가 결정하게 됐고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이 대본을 보고 재판 진행한 걸 보면 물론 납득은 가요. 근데 예, 현실 재판에서 사실 이 기존에 방송해왔던 것이 어떤 새로운 사유에 의해서 시청률이 하락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 가지 사유만으로 발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재판에서 이 사건을 직접 다룬다고 그러면 상당히 쟁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증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야지만이 아마 입증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진지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재미있게 재판을 진행해 주셔서 너무 흥미있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안투자씨 그만 쓸쓸히 하시고 결혼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원고 측 소송 대리인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원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비방송사인가요? 아니면 그 방송사의 그 프로그램 PD인 PPS인가? 그 PPS인가요? 저희는 원고를 방송사로 잡았는데 그 방송사의 대표가 직접 나오는 것보다 PD가 직접 나와서 해명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대표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PPS가 나오면서 당사자라고 계속 호칭을 하고 당사자 본인 신문도 했기 때문에 지금 PPS 개인을, 그러니까 PD 개인을 지금 원고로 삼아서 마치 소송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방송사, 원칙적으로 이제 방송사가 이제 원고가 돼야 되고 PPS는 참고인 신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당사자 본인으로 해서 증인이랑 같이 또 증인 선서를 할 때 같이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당사자 본인이라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의
좀 더 고려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순번으로 배정이 돼가지고 경연을 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먼저 원고 측 소송 대리인한테도 좀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이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인지가 특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어떻게 특정을 하신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2016년 12월 25일 방송에서 이 기사를 터뜨렸어요, 상대방에서. 그래서 이제 손해가 계속 2017년 6월 정도까지 계속 이루어져서 지금 7월에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제기할 때까지 시점인가요? 아니면 재판 이 변론 종결할 때까지를 네. 잡으신 건가요? 이 시청률이 하락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손해를 요청하는 시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네. 그 2016년 12월 25일 딱 그때만 발생한 게 아니라 지금 취지가 지속적으로 네. 시청률이 하락을 했다는 거고 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액수를 산정할 때 아마 네. 소송 제기 시점까지의 손해로 산정을 한 것 같은데 네. 또 이 재판하고 이 대본을 보다 보니까 실제 피고 측에서 그 스포일러성 기사를 터뜨린 시점은 2016년 12월 25일 딱 1회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계속 있었던 시청률 하락의 문제까지도 이 스포일러성 기사, 이 피고 측의 기사 때문에 다 발생한 것으로 지금 원고 측에서 손해배상 소제기를 하신 게 맞나요? 저희가 그 내용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은데 12월 25일 날 처음으로 스포를 하였고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지속적으로 약하게 게시를 하였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스포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손해에 대해서도 같이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피고 측에서 그 첫 회 말고도 지속적으로 기사를 냈다. 네. 스포일러성 기사를 내서 네. 그 손해액을 다 산정을 한 게 네. 지금 청구액이라는 것인가요? 네, 그 광고 해약 같은 피해액입니다. 그 다른 심사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날짜 산정이나 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손해에 대해서 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팀 소지고등학교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고요. 예상치 못한 조금 강력한 질문에 살짝 당황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준비한 만큼 열심히 답변해주고 경연 펼쳐졌는데 자, 우리 인사할 때 다시 한 번 더 수고했다고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오실 분들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여장부 기획사는 원고의 부재가 회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원고가 성전한 자라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7일에 발생한 와이어 사고는 성박경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좀 심하게 무리해서 소주 대여섯 병 정도는 마신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해요. 제가 술을 좀 하는 편이라서. 현재 영상을 보시다시피 노일의 증언과는 달리 테이블 위에는 맥주 2캔만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당시 사용되었던 와이어인데 지금 연결돼야 할 부분이 해져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이어를 메고 높은 곳으로 이동한 후 뛰어내렸을 때 그 이후 기억이 없습니다. 성박경만 믿고 온갖 지원이란 지원은 다 해줬는데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래서 네가 여자야 남자야? 단지 당신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릇된 혐오감과 거부감으로 성박경 씨를 해고한 것은 아닌가요?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이봐요 원고 소송 대리. 여장부 기획사는 여성 스턴트맨만을 채용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현재 재판 중인 소송의 요지는 성박경 씨의 성별이 아닌 산업재해와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로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요지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성박경의 성별이 이 재판의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소송 대리인.